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방류 결정이 옳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에 있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귀여운 캐릭터로 만들어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영상까지 올렸는데요. 무엇이 두려운지 댓글은 막아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대사를 불러 우려를 표명했고요. 중국은 그 물을 너네가 마셔보라고 일갈했는데요. 사이다 발언이었죠. 그런데 정작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원전 처리수 결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일본 정부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가 방송을 마치고 나가면서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그 물을 미국 워싱턴 앞바다에 버리면 되겠네. 저도 사이다 일갈 한마디 해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우리 바다가 일본 쓰레기 처리장인가요? 그만하시죠. 자, 우리 정부에게도 쓴소리합니다. 선거 패배 충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서 일본 오염수 방류를 막아주십시오. 저 회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1부는 반찬 토론 시간인데요. 유흥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에 맞춰 영업 제한 시간을 조정하겠다는 서울형 거리두기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는 부동산 상담 시간인데요.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것인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1부는 생활 속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입니다. 유흥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에 맞춰 영업 제한 시간을 조정하겠다는 서울형 거리두기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1년 넘게 거의 영업이 어려웠던 상황을 생각하면 필요하다는 의견과 4차 대유행이 예고되는 시점에서 더 강력한 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방역과 상생을 키워드로 등장한 서울형 거리두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애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예. 자, 오늘도 반찬 토론 전민기 팀장과 제가 의견을 나눠서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애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논란에 대한 역할을 나눴을 뿐 정치 이념이나 YTN 라디오 공식 입장과 전혀 무관함을 미리 전해드리면서 오늘 반찬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아시죠? 네네. 예, 혹시 전화는 안 받으셨나요? 안 왔던데요. 예. 안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모르는 전화로는 안 받으십니까, 보통? 공의가 잘 안 왔어요. 그래요? 예. 근데 예. 이제 또 받았다고 하면은 예. 분명히 또 어디 얘기했느냐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만약에 모르고 받았어요, 전화. 네. 예. 뭐 너무 뻔한 답 매주 슬라생 무조건 얘기할게요. 진짜예요. 아, 근데 슬라생이라고 하면 안 돼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예. YTN 라디오. 자, 코로나19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요즘에는 그래도 네. 또 지난해보다는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음식점이나 주점 등에 예전처럼 줄 서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제가 여의도에 새로 생긴 백화점을 한번 가봤는데 아, 예. 줄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엔 저도 약간 이 경각심이 좀 풀어졌다라는 좀 이제 스스로 반성을 그렇습니다. 했는데 예. 마스크만 썼다 뿐이지 이제는 그냥 예전처럼 활동을 하려고 하는 예. 저의 어떤 모습들을 좀 발견하거든요. 요즘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또. 그런 일적인 활동 말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워낙 이 긴 시간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다 보니까 예. 그리고 백신이 나왔다는 소식 뭐 이런 것들이 덧대지면서 거기다 지금 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꽃들도 만개하고 하니까 예. 약간은 좀 이런 경각심이 좀 풀어진 게 아닌가.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참 방역과 어떤 경제가 공존하기가 어렵겠구나. 그렇습니다.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자, 문제는 어제도 698명 늘었고요. 네. 그제는 또 700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강력한 방역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들리고 있죠? 맞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권덕철 중대본 1차장도 확진자 수 이미 700명 넘어서고 있어서 예.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강화 물론이고 거리두기 단계 상향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언급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사회적인 공감대는 생기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5인 이하 거리두기 기간이 좀 너무 길지 않았나. 1년 3개월 이상 했는데 예. 중소상공인들 이미 저기 뭐 이태원이라든지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상가 다 비어 있어요. 예. 명동 쪽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단계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백수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다. 뭐 영업 손실이 엄청나다라고 예. 하고 계셔서 지금 조금 요 확산세가 조금 수그러들면 저는 좀 상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 이 소상공인들의 계속 이 부담을 주어지는 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유흥시설 등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되면서 좀 문을 닫은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힘드신데 서울형 거리두기가 조금 성급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서울형 거리두기를 설명을 해주시고 이후에 애청자분들의 문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어떤 거죠? 이 서울형 거리두기 안을 보면은 업종별 특성에 맞는 방역 수칙하고 신속 진단 키트를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스스로 테스트할 수 있는 거고 자가 진단 키트인데 한 30분 정도면 이제 확진인지 아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통과된 사람들만 들어가자는 거죠. 예. 그래서 유흥주점하고 헌팅포차 주점 이런 유흥시설의 특성에 맞게 또 영업시간을 제한을 조정하고 대신 방역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소마다 이 빨리 결과가 나오는 신속 진단 키트를 좀 활용하자. 그래서 식당 같은 경우는 오후 10시, 주점은 오후 11시, 유흥주점은 밤 12시까지 이제 운영을 연장하는 그런 구상이거든요. 업종별로 좀 차등을 두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앞서 의견 수렴위에서 업계에 보낸 공문을 보니까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홀덤펍하고 주점은 오후 11시까지, 콜라텍은 일반 음식점과 카페처럼 오후 10시까지 각각 영업 허용하는 방안이 지금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애청자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서울형 거리두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또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으로도 참여해 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찬 토론은 애청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이기 때문에요. 많이 보내주시고 5090번님께서는 이틀 연속 팟빵 메인 화면 모델로 우리 전민기 팀장이 등극을 했다고 축하드린다면서 슬라생팀의 밥을 좀 사라고 하시네요. 네, 뭐 이분들이 도와준 건 없지만 농담이에요. 여러분께 밥 사겠습니다. 예. 아니 어디에 또 뭐 메인 모델로 등극을 하신 겁니까? 그 팟캐스트 듣는 그 앱 있잖아요. 그걸 이제 누르면 제가 이제 메인 사진으로 나옵니다, 지금. 예. 잘 나가네. 네, 지금 업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 퇴근하고 저녁 약속 후에 커피 한잔 하면 10시 좀 훌쩍 넘어요. 맞아요. 그렇게 분류하면 영업 안 할 곳이 없는데 다중이용시설 또 유흥시설에만 적용하면 이게 사실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또 뭐 차등으로 두면 역차별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 이런 주점 같은 곳은 문 여는 시간이 좀 늦다라는 걸 전제한 거예요. 뭐 4, 5시 뭐 이렇게 여니까 그 시간을 좀 늘려주자라는 건데 어쨌든 업종 간 갈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준이 조금 모호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같은 영업인데도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건 좀 세세하게 좀 볼 필요가 있고요. 확정된 발표안은 아직 마련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등 적용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고 이제 다음 주 중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이건 좀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반찬 토론도 전민기 팀장과 의견을 나눠서 진행하게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임의로 논란에 대한 역할을 나눴을 뿐이고요. 정치 이념과 YTN 라디오 공식 입장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전민기 팀장님. 네네. 서울형 거리두기 도입해야 된다. 아니다. 방역을 강화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어쨌든 저의 역할은 이 서울형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된다. 시행해야 한다. 쪽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년 사이 대유행 세 번째 방역 방법에 대해서 좀 조정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예. 그리고 10시에 문 닫으니까 어떤 일 벌어졌어요. 제가 최근에 좀 많이 놀랐던 게 홍대 같은데 그 거리로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는 거기 앉아서 다들 술 마시는 모습 보셨잖아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진짜.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곳들을 열어주고 더 마셔라. 대신은 방역을 철저히 하고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강력히 규제하는 게 암암리에 모여서 마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개된 장소에서 이게 좀 더 규제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리고 1년 3개월 넘는 지금 코로나19 상황, 한국이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이 OECD 국가 중 35위. 이게 하위일수록 좋은데 물론 지금 확진자 느는 상황이어서 지금 뭐 당장 하자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업체별 영업 방식 차등 적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숨어서 영업하는 집들이 상당히 많아요. 얼마 전에 그 강남 쪽에서 이제 원래는 댄스 교습소였는데 거기 몰래 이제 술 팔고 사람들 다닥다닥 모여서 춤추고 하는 거 걸렸거든요. 이럴 바에는 그냥 아예 열어주고 술 마실 수 있게 약간의 빈틈을 주지만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분들이 좀 방역을 잘 지킬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오늘 저의 역할은 방역 외길 인생입니다. 지금 안 돼요. 아직까지 안 됩니다. 조금 더 지금 4차 대유행을 지금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연일 뭐 700명대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매번 말씀드리기도 죄송해요. 조금만 뭐 더 버티자 하는 것도 죄송하긴 하지만, 이 상황에서 느슨해져 버리면, 이게 진짜 걷잡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또, 아까 전에도 전문가가 YTN TV에 나와서 지금이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요. 서울형 거리두기 여론조사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했는데 요거는 보니까 지금 도움이 안 된다라는 쪽이 조금 우세한데 거의 팽팽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소개해드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자체가 최근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상생방역, 그러니까 식당 오후 10시, 주점은 11시, 유흥주점 밤 12시까지 운영을 연장하는 구상을 밝혔는데요. 기획께서는 이러한 서울시의 자체 방역 수칙 마련이 코로나19 방역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까? 물어보고 1번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번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3번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4번 매우 도움된다, 5번 모르겠다거든요. 결과를 보면은 방역 측면에서는 51.4%,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거든요. 방역적인 측면으로는 좀 도움되기가 어렵죠, 사실은. 그렇죠. 시간 연장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서울시 자체 방역 수칙 마련이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냐. 1번부터 5번까지는 똑같습니다. 민생 측면에서는 54.2%가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시 쪽에서는 이제 10명 중 6명이 이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보세요. 굉장히 팽팽한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양쪽이 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좀 더 우리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 개요는 말씀드려야죠. 이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4월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번 조사 표본오차 플러스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니까 이게 이제 최영진 씨랑 제 입장처럼 아주 팽팽히 맞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방역과 이 경제 공존할 수가 없구나. 좀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실히 보여줍니다.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영국이 지금 뭐 한 70% 이상 국민이 백신 맞고서 집단 면역 생겨서 뭐 술 마시던데? 12시에 땡 하고서 풀어주니까 다 그냥 마스크 벗고 술 마시던데 야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그건 좀 위험해 보이긴 해요. 어쨌든 좀 부럽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부럽더라고요 사실. 이지환님께서는 유흥업소 12시까지 늘리자는 게 말이 되나요? 코로나 더 확산시키자는 걸로 들립니다. 서울형 거리두기 반대합니다라고. 이제 방역 중심의 분인 것 같고요. 1967번님.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세탁소 운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라도 서민 경제 살려야 하지 않을까요? 또 하셨고 우리 또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드시니까요. 맞아요. 4715번님 자가검사 키트 정확도가 의심됩니다. 양성인데 음성이 나왔다면 전부 큰일 납니다. 또 하셨고요. 2656번님 경제를 생각해서 방역은 철저히 하면서 좀 풀어주는 방향 좋습니다. 1471번님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건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4592번님 오 시장님 빨리 풀어주세요. 서울경제 살립시다. 오늘 의견이 참 다양하네요. 반반으로 좀 나뉜 것 같습니다. 정확히 반반이네요. 예. 심야의 유흥시설 업주가 확실하게 방역수칙을 좀 실시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용자들이 잘 따라줘야 되거든요. 사실 술 마신 사람이 잘 따를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제가 최근에 보니까 이거 QR코드 반드시 찍고 해야 되잖아요. 예. 왜 몇 명 안 되니까. 근데 사람이 워낙 몰린 곳은 점심 식사 시간에 어제도 여의도에 한 식당을 갔는데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QR코드 찍으셨어요? 그냥 이렇게 묻기만 하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거 안 찍어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이게 참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 여는 시간을 사실은 조금만 늦춰주면 제가 생각에는 몰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조금 줄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솔직히 우리도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생활하잖아요. 점심 먹고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다만 이제 술 마시고 술 취하면 그런 어떤 경각심이 좀 무너지는 그렇습니다. 거에 대한 어떤 좀 우려는 있습니다만 지금 뭐 여러 경제면으로 볼 때 시기는 조금 늦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확산세는 좀 지나간 이후에 그런 어떤 개개인의 경각심을 좀 더 일으켜 줘야 돼요. 이거 그냥 무조건 막으면 제 마음도 그렇지만 지금 뭐 거의 터지기 일보 직전 아닌가 싶습니다. 바빠서 술 먹고 싶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직 그거 아니에요. 자, 이 질문은 좀 한번 꼭 나눠야 봐야 될 주제인데 수도권은 하나의 공동체예요. 이게 서울만 하면 이게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그 지역별 운영에 대한 의견도 좀 비슷한데 사실은 그 한 전문 교수님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방역 조치를 분리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확진자 많아졌다. 우리나라에서 한 지역은 풀고 한 지역은 막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유흥업소 일괄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수도권 막으니까 지방은 사실은 그 없었잖아요. 시간 제한도 없고. 정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갔다 오기도 해요. 주말에. 실제로. 맞아요. 갔어요, 저는. 타 지역으로 넘어가서 이제 드시는 거죠. 그렇게 먹고서 왔는데 만약에 거기서 확진돼서 돌아와서 수도권에 퍼뜨린다. 그러니까요. 이거 어디서 걸렸다고 말해야 됩니까? 참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있습니다. 자, 오늘 반찬 토론 지금 서울형 거리두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오늘도 그 팀장님 출연해 있을 때 상식 퀴즈 내라고 잘 듣고 힌트.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한테 먼저 안 주시네요. 또. 자,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퀴즈 듣고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우리 전통주의 이름인데요. 물과 쌀, 누룩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술로 이것을 빚는 문화가 얼마 전 신규 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이 술을 빚는 문화,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을 통해 선정된 첫 번째 사례라고 하는데요. 빨리 거르다라는 뜻을 가진 이 술은 무엇일까요? 1번 밀가리, 2번 막걸리, 3번 막국수.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마이텐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정답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20초 한번 끊어볼게요. 지금 시간 정확히 20초 남았는데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강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해썹 인증받은 7번 밀키트 1000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네,
선물 소개해드렸고요. 자, 우리 전민기 팀장님. 네. 왜 저를 그렇게 그윽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난 이렇게 뭐 뒤에 많이 할 건 먼저 보내주세요. 싫어요. 자, 힌트를 좀 주시죠. 이거 뭐 힌트 드릴 거 있나요? 이거 예. 제가 보니까 밑에 가라앉은 거 싹 막 흔들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안 터지냐면 뚜껑 밑에를 살살살살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흰색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민기 팀장과 제가 역할을 나눠서 반찬 토론 진행했는데요. 정치 이념이나 YTN 라디오 공식 입장과 전혀 무관함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팀장님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예,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목요일은 매일 먹는 식품, 건강 찾아주는 약품 제대로 먹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고혈압 같은 심혈관 환자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급격한 날씨 변화가 있을 때 특히 혈압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환절기 온도 변화에 민감한 혈압을 관리하려면 먼저 자신의 혈압은 얼마나 높은지 알아야겠죠. 오늘은 혈압을 측정할 때 사용되는 자동 혈압계의 올바른 사용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약처 정현호 사무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고혈압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혈압이란 인체에 혈액을 순환시키기 위해 심장의 박동에 따라 혈액이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을 말합니다. 예. 혈압은 수시로 변할 수 있는데 심리 상태, 음주, 흡연, 운동, 식사, 소변 등 환경 및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 대한고혈압학회에서 제시한 혈압 분류에 따르면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의 수치에 따라 정상혈압, 고혈압 전 단계, 고혈압 1기, 고혈압 2기로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 정상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20mm 수은주 이하, 이완기 혈압이 80 이하인 경우이며 고혈압 전 단계는 수축기 혈압이 130에서 139, 이완기 혈압이 80에서 89인 경우 해당되고 예.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인 경우인데 다시 1기와 2기로 나누어집니다. 고혈압 1기는 수축기 혈압이 140에서 159, 이완기 혈압이 90에서 99인 경우이며 예. 고혈압 2기는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 이완기 혈압이 100 이상인 경우입니다. 예. 그 환절기에 심혈관 질환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요즘 같을 때 더 혈압 관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요즘처럼 아침과 저녁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차이 나는 환절기에는 예.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특히 혈압 관리가 중요한데요.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 혈압 자체보다 이로 인한 뇌출혈,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합병증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예. 따라서 혈압을 주기적으로 측정해서 정상 혈압보다 높은 경우는 지체 없이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혈압약 복용 등 적절한 치료와 함께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과 추적 관찰 등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 특히 고혈압 1기 환자 중 심장 또는 뇌혈관 위험 인자를 1개 이상 갖고 있는 중위험군 또는 고위험군이거나 고혈압 2기 환자의 경우 생활요법과 동시에 약물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 혈압을 측정하는 혈압계 측정 부위에 따라 다른 종류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네, 혈압계는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부위를 측정하는 상완 자동 혈압계와 손목 부위를 측정하는 손목 자동 혈압계 등이 있습니다. 예. 혈압계는 측정 부위와 사용 방법이 다르므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제품별 사용 방법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혈압계 측정 전에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네. 신체 활동이 혈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측정 30분 전에 카페인 섭취나 운동, 흡연, 음주를 삼가해야 하고요. 예. 네, 적어도 1, 2분간 안정을 취한 후 측정하면 더 정확하게 혈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 또 두꺼운 겉옷은 벗고 다리를 꼬지 않은 바른 자세로 앉아서 혈압계의 커프, 즉 팔이나 손목에 감는 압박대를 심장 높이와 같은 위치에 감아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은 아침과 저녁에 1분 간격으로 2회씩 총 4번을 측정하고요. 예. 아침에는 고혈압약 복용 전, 저녁에는 잠들기 전에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식약처 정현호 사무관이었습니다.
네, 유튜브로 조셉님께서는 늘 그 담당 PD의 어떤 괴롭힘을 문제 삼는데 오늘은 왜 노래 힌트 없냐고 저를 공경에 좀 빠뜨리고 계시고 다비들리님께서는 노래 힌트 없으니까 엄청 허전하네요. 예, 오늘 퀴즈 제가 노래 힌트 드리겠습니다. 이 노래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술인데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 맞나 이게? 죄송합니다. 이 노래 제가 갑자기 음을 못 찾겠네요. 예, 1부 여기서 마치고요.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2부 부동산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죠.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200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할 경우 200일 만에 제주도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는데요. 이 연구는 독일 킬 대학 헬름풀츠 해양연구소에서 지난해 발표한 결과입니다. 시민단체와 수산업계가 잇따라 일본 대사관을 방문해 항의하기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주한 일본 대사에게 직접 한국의 우려를 본국에 전하라고 경고했는데요. 자, 그러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속 들어있는 3중 수소인 트리튬 캐릭터와 홍보 영상까지 만들었습니다. 오염수를 홍보하는데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인데요. 중국 자오리젠 대변인의 말을 빌려서 아소다로 부총리에게 한마디 합니다. 아소다로 총리님, 오염수 안전한다면 금을 직접 마신 다음에 얘기하시죠. 두 번째 숫자는 8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새소를 키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번 LH 사태로 급물살을 탄 공직자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막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8년간 논의 끝에 국회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중에 알게 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자신의 직무상 권한으로 가족을 채용하거나 계약하는 행위를 막고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모시고 인터뷰 예정돼 있으니까요.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숫자는 6입니다. 6월부터 거의 대부분 도시 지역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대상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은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기면 신고해야 하는데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계약일 이후 30일을 넘기면 4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요. 기간 내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숫자는 198입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이 발간한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와 같은 1.1명으로 198개국 중 198위에 머문 건데요. 세계 평균 2.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 수치입니다. 저출산이 고착화되면서 14세 이하 인구 구성 비율도 12.3%로 일본과 함께 공동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나아라 하기 전에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부터 먼저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부동산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지역, 또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집 걱정, 이사 걱정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미래 부동산 지도를 보기 위해 살펴봐야 할 것들 무엇인지 아주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이외에도 방송 들으시면서 부동산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댓글창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필명 빠숑으로 유명하네요. 자,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 지도의 저자 스마트 튜브의 김학렬 부동산조사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사실 그 퀴즈가 있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코너에서 따로 퀴즈가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도 퀴즈 잘 들으시고요. 혹시 힌트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의 상식 퀴즈 문제 나갑니다.
우리 전통주의 이름이고요. 물과 쌀, 누룩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술로 이것을 빚는 문화가 얼마 전 신규 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이 술을 빚는 문화,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을 통해 선정된 첫 번째 사례라고 하는데요. 빨리 거르다라는 뜻을 가진 이 술은 무엇일까요? 1번 밀가리, 2번 막걸리, 3번 막국수. 예. 소장님 힌트 가능하시겠습니까? 너무 어렵네요.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네. 힌트를 잘 주셔야 됩니다. 네, 이게 문제가 너무 쉬워서 힌트 주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막자로 시작하는 글자인 건 지금 공통점인 것 같고요. 예. 아까 혹시, 말씀하신 대로 예. 잘 걸리는 그런 음식이라고 하니까 예. 잘 조합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네. 이 술 좋아하십니까? 저는 술을 전혀 못 먹어요. 아, 그러시구나. 예, 비슷하게 생긴 우유를 좋아합니다. 네. 예, 좋은 힌트 감사드리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집을 사도 될까요? 이거든요. 집을 사는 최고의 시기는 언제인 겁니까? 이게 아마 이제 좀 액터에 따라 다를 텐데요.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시기를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시기를 고려해야 될 사람들은 이제 다주택자들,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타이밍이라든지 예. 고점과 저점을 좀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되겠지만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지금 당장이요? 네네. 예. 이번에 나온 책 제목이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 지도입니다. 지금의 상황 저는 예상도 못했는데 앞으로는 뭐 더 예상하기가 어렵거든요. 미래 부동산 지도를 좀 담았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한 주 뚝 떨어져서 지금 상태가 된 것들이 아니거든요. 예. 과거가 현재를 만들었고 또 현재의 또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미래의 상황들을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현재 만든 상황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과거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의 어떤 변화들을 캐치하게 되면은 미래에 바뀔 것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변화의 포인트들을 한번 좀 캐치해보자. 예, 그런 취지로 한번 글을 좀 정리해봤던 책입니다. 예. 지금 담당 PD가 밖에서 빠숑의 부동산 투자 노하우를 통째로 알려드리는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 지도 책 이야기를 하면서 모두 좀 2권짜리 세트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하는데 책이 엄청 두꺼워서 베고 자면 최소 목 디스크 걸린다고. 책이 많이 두껍나요? 네, 한 700페이지가 넘고요. 8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예. 원래 1000페이지인데 그것도 좀 줄인 양이고요. 이게 목 디스크가 걸릴 이유가 없는 게 예. 이게 머리에 베고 자도 좋습니다. 예. 그런 용도로도 활용하시라고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네. 유튜브로 강 KS님께서는 우와 빠숑님 나오시네요. 팬이에요라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인기가 좀 많으신 분이셨군요. 제가 좀 이제 인간적인 면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어떻게 화려한 언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제가 부동산 투자 기술을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 그대로 있는 시장 그대로의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좀 이제 이렇게 대중적인 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은근히 본인 자랑하시네요. 네. 대한민국 네. 입지 전문가를 얘기할 때 좀 빼놓을 수 없는 분인데, 사실 이런 눈을 가지려면 도대체 뭘 해야 될까 궁금하거든요. 집을 고를 때 뭘 봐야 될까요? 대부분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집을 많이 사시기 때문에요. 예. 가장 의사결정권을 가졌으면 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녀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무조건 엄마 혹은 아내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좀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보는 가장 정확한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남편분들한테 고르라고 하면요. 다른 거 별로 없습니다. 그냥 가까운 곳, 편한 곳, 아니면은 마당 있는 곳. 그러니까 자기 취향만 얘기를 하거든요. 안 돼, 이거. 그래서 대부분 말씀하시는 분이 나 공기 좋은 데가 살 거야.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네, 공기만 좋은 곳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 가평, 양평 그런 쪽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예. 좀 거주 환경과 좀 무관한 지역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자녀분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그냥 무조건 인스타에 혹은 페이스북에 예쁘게 나온 곳들을 많이 고르거든요. 좋은 건 알겠는데 대부분 비싸요. 그러니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개념들이 없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보통 아내분들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다 고려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편의 출퇴근 그런 근접성들도 고려하고요. 또 자녀분들의 학교라든지 학원과도 고려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남편이 출근하고 애들이 학교 간 다음에
또 주부님들은 뭐 커피를 한 잔 마시거나 또 지인분들과 만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적당한 생활 편의시설이 있는 지역들, 그런 것들이 골고루 잘 갖춰진 입지들을 본능적으로 선택들을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내분들 말을 듣게 되면은 거의 실패하지 않는 아마 입지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집뿐만이 아니고 모든 뭐 생활에서 뭐 저 아내 말 들어야죠. 가장 네. 뜨거운 곳은 넘볼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여쭤봅니다. 네. 지금 가장 핫한 지역 어디입니까? 이거는요, 그러니까 본인이 평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언론을 보실 필요도 없고요. 정부의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워낙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곳들을 정부에서는 투기 과열 지구라고 해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45곳이 있는데 45곳이 모두 다 핫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특히 더 이제 규제가 심한 곳들이 있어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묶어놓은 곳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정말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도 더 핫하기 때문에 아예 거래 자체를 거의 지금 어렵게 해놨거든요. 예. 가장 먼저 지정한 곳이 용산구의 그 용산역 주변에 개발 여지가 있는 부분들하고요. 예. 지금 강남구 뭐 청담동, 대치동, 그다음에 그 송파구에 있는 잠실동 뭐 이런 지역들, 삼성동 그런 지역들을 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놨는데 예. 가격과 상관없이 말씀하라고 질문을 하시면은 그런 지역들이 가장 핫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지역들은 원래 비쌌어요 옛날부터.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한테는 그런 지역들을 추천할 수가 없고요. 예. 제가 책에서도 설명했지만 지금은 조금 미미하지만 미래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곳들을 많이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과거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 살았지만 사람들이 점점 많이 살고 싶어하고 실제적으로 많이 이사 오는 곳들을 주목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죠. 예.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통상적으로 일자리가 좀 많이 생기는 지역들이거든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기서도 멀지 않은데요. 예, 마포구도 해당됩니다. 마포구요? 예, 상암 DMC 같은 경우도 일자리가 하나도 없었던 난지도만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예. 미디어 기업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지금은 이제 10만이 넘어갔는데 여기도 한 20만 정도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 이 마포구에 있는 이런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들도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 한강 건너편이 강서구예요. 예. 강서구 가면은 마곡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많이 올랐던데요. 예, 마곡지구도 일자리가 하나도 없다가 예. 최근에 굉장히 LG를 비롯해서 맞습니다. 대기업들 연구기관들이 막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아직 반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들도 계속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 한 5년, 10년 동안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주변 지역까지 조금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메인 지역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은 예. 그 차선책으로 그 주변 지역까지 보자라고 말씀을 보통 드리죠. 예. 자, 그렇다면 10년 후에도 지금 말씀하신 뭐 청담, 용산, 마포, 마곡 이런 현재 상황이 10년 후에도 계속될까요? 지금 일자리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늘어들거나 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다만 지금 일자리에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이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1차 산업, 2차 산업들이 좀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72년생인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1차 산업 인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예. 그때는 1차 산업 인구가 많은 쪽들이 오히려 좀 핫했었는데 지금은 1차 산업, 2차 산업 인구는 줄고 있고 3차나 4차 산업 인구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도시 위주의 3차 산업이나 4차 산업 일자리가 생기는 지역들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예. 1차 산업과 2차 산업 위주로 됐던 지역들은 인구가 감소하고 수요도 감소할 것 같아요. 예. 그런 지역들은 아마 가격이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 아니 이게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좀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요. 예. 제가 이제 이 질문을 거의 20년 가까이 받았습니다. 근데 똑같은 답변을 드려요. 예. 네. 보통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또 올라갈까요? 라고 하는 지역들을 보통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런 지역들은 계속 수요가 차고 넘쳐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아직도 대기 수요가 많다라는 것들이고요. 예. 또 가끔가다 이렇게 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옆에는 많이 올랐는데 여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올랐다고 저평가 지역이고 내가 찾아왔다라고 예. 그런 지역들은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워낙 부동산 정보가 투명하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호재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그런 지역들은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적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많이 오른 지역들이 더 많이 오르고 예. 조금 덜 오른 지역들은 덜 오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좀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은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지역들의 그래프는 조금 기울기가 높고요. 예, 예. 지금까지 안 올랐던 지역들은 기울기가 아예 없습니다. 빠지기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더 올라갈까요? 라는 질문들을 제가 매년 하고 있거든요. 답변 드리고 있는데 아마 예. 내년에도 올해 그렇게 봤던 지역들이 더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예. 공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예. 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최근 서울에서 가장 큰 부동산 이슈는 아무래도 얼마 전에 재보선이 끝났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일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이 변할까요? 아니면 좀 영향력이 미미하겠습니까? 일단 임기가 1년 2개월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예. 공급할 수 있는 시기로서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1년 2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선거가 이제 지난 4년 동안 서울 부동산 뭐 이런 정책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공급이 좀 적었었고요. 특히 이제 올해하고 내년 공급이 적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좀 반성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부에서도 과거에는 서울 공급 얘기를 안 했는데 최근 예. 들어서 뭐 30, 80, 뭐 그러니까 2사 대책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대책들이 나올 정도로 서울의 공급을 좀 많이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도 공급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예. 정부에서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서울시장과 정부가 의견이 맞는 부분들은 그렇게 추진을 빨리 할 것 같고요. 예. 의견이 다른 부분들은 아마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2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가능한 것들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재건축, 예. 어느 정도 단계에 간 것들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예, 예. 초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조율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아마 이제 원래 가려고 했다가 중단됐던 지역들이 조금 부각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답변이 굉장히 명쾌하신데, 조세팡님께서도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빠숑님 팬 되겠어요라고 하셨고요. 4507번님께서는 빠숑님 혹시 선물로 책 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시면서 주소를 또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뭐 이 부분은 향후 협의를 통해서. 네네. 예. 1708번님께서는 부동산 버블 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집값 언제쯤 빠지나요? 서울은 집값 떨어질 일은 없을까요? 그럼 근교라도라고 하셨거든요. 네. 집값이 빠질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몰리게 되면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고요. 예, 예. 수요가 몰리지 않게 되면 안정화가 되는데 그러니까 수요가 늘 일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 몰렸다가 빠졌다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예.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값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내년 이맘때 집값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예, 이제 예. 어느 정도 추세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내가 샀을 때 바로 다음 날 가격이 빠질 수 있거든요. 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이 집을 샀을 때 바로 파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소위 말하는 투기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 거주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리서처기 때문에 이제 통계 자료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통상적으로 한 10.7년 정도를 거주합니다. 예. 그럼 지금 산 집을 10년 후에나 팔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산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후에 내가 산 가격보다 좀 올라가 있을 만한 그런 집들을 선택하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럼 좀 마음이 좀 편해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오르고 내리고에 좀 집중하기보다는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 집을 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예. 10년 후에 올라갈 수 있는 집이라고 하면은 지금 사셔도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하. 단기간 빠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무감각해지시는 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다.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책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전에도 부자의 지도를 통해서 부동산 미래 지도를 또 알려주셨는데요. 이번엔 그때 없던 강서구, 중랑구, 경기도 화성과 평택을 또 추가하셨더라고요. 네네. 책과 책 사이의 시간 동안에 부동산 시장에서 이 곳들이 크게 좀 달라졌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요. 이게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경기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 예. 통틀어서 수도권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서울도 다 서울이 아니라 중심부만 서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1945년도에 생겼을 텐데 예. 그때 서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은 종로구, 중구, 용산구, 고기가 다였었습니다. 서울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75년도에 강남구가 생겼고 예. 88년도에 지금의 25개구 형태가 생겼거든요. 예. 서울이 확장이 된 것들이죠. 근데 이제 88년도 이후에 서울이 부지를 더 확장할 수 없다 보니까 서울의 역할들을 경기도나 인천에 할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나 인천도 90년도 이후부터 가격이 많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예. 똑같습니다. 결국 지금 서울이 부지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할 부지가 적기 때문에 점점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예. 서울도 지금 제가 강서구랑 중랑구를 넣은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강서구나 중랑구가 서울로서의 역할들을 거의 못했습니다. 배드타운밖에 못했었는데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강서구 같은 경우는 마곡지구라고 하는 일자리가 생겼고 예. 교통망도 좋아졌거든요. 중랑구도 거기에 일자리가 생기진 않았지만 강남권이라든지 종로구, 중구로 갈 수 있는 교통망이 계속 갖춰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나 일자리까지 연결된 교통망이 거기 그러니까 중랑구나 강서구까지 커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좀 성장하거나 서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커지고 있는 지역들을 미리 선점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10년 후에는 좀 더 많이 올라갈 지역들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책에 넣었던 것들이고요. 화성과 평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화성과 평택은 사람들이 거의 지명은 있었지만 알아봐주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평택과 화성이 지난 10년 동안 어떤 차이가 생겼냐면은 일자리가 정말 많이 생겼어요. 서울보다 훨씬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성에는 동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도시를 만들었고요. 그렇죠. 평택도 지금 삼성전자가 21조를 투입해서 공장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삼성뿐만이 아니라 LG도 들어가고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도 공장도 있습니다. 일자리가 정말 많이 생기는 지역이라서 뭐 고독 신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택지 개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도권 역할도 과거에는 화성과 평택이 의미가 없었는데 지금은 화성, 평택이 가장 성장을 많이 하고 있고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지역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번 책에 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넣었습니다.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자리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가장 중요하고요. 모든 입지는 먹고 살 문제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이 가장 먼저 결정이 되어야지 그다음에 교육 환경이든 생활 여건이든 결정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강남구가 제일 비싸요. 압도적으로 비싼데 강남구가 비싼 이유를 딱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하면은 교육 학군도 아니고 상업시설도 아니고요. 투기꾼들이 올려서도 아니고요. 명쾌합니다. 직장 수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226개 시군구가 있는데 226개 시군구 중에서 일자리 숫자가 절대수 다수로 제일 많습니다. 강남구가 인구가 52만인데 일자리가 75만 개예요.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일자리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구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물량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강남구가 비싼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주 명쾌한 답변입니다. 네. 강서 중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식어 없거든요. 서울에서 마지막 남은. 이렇게 숨겨진 지역들 우리가 잘 모르고 넘긴 곳들이 아직도 남아 있나요? 지금 이제 주거 입장에서도 봐야 되고요. 업무 시설 입장에서도 봐야 되고 상업시설 입장에서도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거의 쓰지 않거나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깔끔하게 정비 사업을 해서 새롭게 생기는 지역들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뉴타운이라고 하는 지역들은 새롭게 태어나는 마을이라는 뜻이잖아요. 서울에 아직 남은 뉴타운들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강북권 쪽에 많은데 그런 지역들도 한번 지금 아직까지도 기회는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경기도나 인천이라 하더라도 서울까지 과연 교통망으로 전철로 빨리 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경기도나 인천도 서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경기도나 인천은 서울보다는 기회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지금 경기도나 인천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와 인천까지. 이 재밌는 부분이요. 군사 요충지는 대체로 명당이다 이런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왜 이런 겁니까?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도심 내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 이제 군대만 있다라고 쳐보자고요. 보통 군대가 이제 나라를 지키는 것들이잖아요. 적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지켜봐야 되고 좀 유리한 고지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 지역보다는 좀 지대가 높거나 좀 좋거나 이런 입지를 보통 선정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일단 대규모 군대가 있는 지역들은 원래 입지가 좋았었는데 근데 군대가 그동안 좀 홀대를 받았던 이유는 군대 옆에는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개발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군대가 있는 한은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으로서는 프리미엄이 없습니다. 근데 입지는 원래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지금 군대가 대부분 지금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심 내의 군대들은 다 외곽으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좋았던 입지였기 때문에 군대만 빠지게 되면은 그 빠진 입지를 개발만 하면 되게 더 좋아지는 입지로가 되는 것들 있잖아요. 좋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군부대가 빠져나간 부지들을 굉장히 주목해 보고 있는데 가장 최근의 성공 사례는 부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산 이제 서면에 그러니까 부산 진구라는 곳이 있고 서면이라고 하는 서울로 따지게 되면 뭐 강남역이라든지 명동 같은 핵심 입지가 있어요. 거기에 하일리아 부대라고 하는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그 부대가 빠져나간 다음에 공원을 개발했거든요. 갑자기 부산 진구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왜냐하면 살기 좋아졌거든요. 군대가 없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도심 내의 군부대가 빠져나가는 지역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의정부도 많이 군부대가 빠져나가고 개발을 했고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기대하는 입지는 용산구죠. 미군 부대가 지금 빠져나갔고 개발을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용산은 규모가 제일 커요. 전국에 있는 부대 중에 제일 크기 때문에 아마 좀 굉장히 큰 미래 가치적인 측면에서 많이 관심을 가진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들이 많은데 다음번에 저희가 한 번 더 모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 지도의 저자 스마트튜브 김학열 부동산조사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2번 막걸리였고요. 8703번님, 술을 잔에 따를 때 동동동 소리가 나면 동동주고 걸쭉한 소리가 나면 막걸리입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영탁의 막걸리 한 잔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